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메이지 유신을 전해드리는 정찬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단노우라 포대입니다. 시모노세키 항구 근처에 있고요. 건너편에 큐슈, 기타 큐슈 그리고 이 모지코에서 넘어오면은 이 간몬교가 있고요. 또 간몬 터널이 있습니다. 이 터널은 사람들이 걸어서 건널 수가 있는데요. 그 터널을 빠져나오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단노우라 포대입니다. 포를 쏘는 곳이었죠.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다시 메이지 유신 초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1853년 페리 제독이 흑선을 끌고 일본에 개항을 요구하죠. 그때 이 막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조약을 체결을 하죠. 그런데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천황에게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조약 체결을 한 다음에 천황에게 승인을 얻으려고 한 것이죠. 그러자 고메이 덴노가, 고메이 일왕이 화가 납니다. 아니,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왜 외국 오랑캐한테 문을 열어? 안 돼, 난 반대야. 이러니까 하급 사무라이들, 카시들까지 나타나서 오랑캐를 몰아내자. 그리고 우리의 그 고메이 일왕을 존왕을 하자, 존왕 양이하자, 이런 운동이 벌어나게 되는 거죠. 자, 막부는 갈수록 입지가 좁아집니다. 그러자 이 고메이 덴노가 막부의 우두머리 쇼군을 이에모찌, 도쿠가와 이에모찌를 이 교토로 불러들입니다. 한번 와봐. 그리고 와서는, 불러들이고 나서는 이 오랑캐를 몰아내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 날짜까지 정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존왕양이 운동이 계속 이렇게 커지니까 이제는 덴노가 쇼군을 불러들이는, 전에는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이에모찌와 고메이 덴노는 처남 매부 이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고메이 덴노의 여동생 가즈노미야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에모찌와 결혼을 하게 되죠. 좀 어찌됐든 편한 사이라고 합니다만 절대 편할 수 없는 사이죠. 불러다가 양이해.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언제 할 거야? 예? 그게 일본말로 난 또 유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러고 있으니까 날짜 정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언제? 5월 10일? 1863년 5월 10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63년 5월 10일이 되면 이제 양이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참 무모한 약속을 한 겁니다. 왜냐?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때 다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미 개항을 하기로 조약까지 다 체결합니다. 그걸 한꺼번에 뒤집어요? 그것도 서구 열강을 상대로. 중국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개박살 내고 아편까지 팔면서 결국 난징 조약까지 체결한 그런 영국을 상대로, 프로운해를 들여온 미국을 상대로, 프랑스를 상대로, 네덜란드를 상대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양이로 돌아서는 순간 서구 열강의 보복 공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이 되는 것이죠. 5월 10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 단노우라 포대에서, 물론 5월 22일입니다. 포대에서 공격을 하는 것은. 5월 10일 부사카 겐지라고 하는 요시다 쇼인의 제자, 요시다 쇼인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부사카 겐지라고 하는 아주 그냥 다혈질적인 열혈 청년이 중심이 돼서 한 40여 명이 이 소가 손죽구, 이 송화촌숙, 그러니까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무모한 공격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5월 22일, 5월 26일 바로 이 단노우라 포대에서 미국 상선, 그리고 프랑스, 네덜란드를 상대로 공격을 하는 곳입니다. 첫 공격 5월 10일이 벌어졌던 곳 바로 이 시모노세키 앞바다였고요. 단노우라 포대에서도 5월 22일부터는 공격에 들어갑니다. 성공했을까요? 이 포 갖고, 이 포를 보면요, 바퀴가 있잖아요. 앞뒤로 이렇게 이동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리 조절, 높이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 0점을 맞출 수 있겠죠. 그러나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둥그런 포대, 얼마 나가지도 않고 정확성도 떨어지는 이 포를 가지고 미국의 아니면 또 영국의 군함을 상대할 수 있었을까요? 만판이 깨집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해도
만판이 패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포대에서는 잽을 날리는 거예요. 잽. 죄송합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스트레이트, 후, 레프트, 라이트. 한포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한 것이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시모노세키에서 아예 연합함대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이 포대를요 프랑스 애들이 와서 아예 끌고 가요. 아예 배에 실어서 가지고 가버려요. 다시는 공격 못하게. 그리고 이거 모형이잖아요. 그때도 한 150문? 뭐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포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가짜였어요. 마치 포가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많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와보니까 이게 뭐야, 뭐 이런 것 가지고 우리한테 공격해서 야 들고 나가 그래가지고 프랑스 함대에다 뺏겨버려요. 그런, 물론 나중에 뭐 다시 조금 뭐 약속해가지고 아이고 해서 찾아오긴 합니다만, 한참 지나서 최근에 와서 이 단노우라 포대에 이 포 공격을 했던 것이죠. 자, 5월 10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일본이, 더 중요한 것은 만판이 깨진 다음에, 패배를 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